보자. A, B, C 세 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중국집 가면 뭐 원형 탁자 같은 거 있잖아. 알아? 원형 탁자. 중국집에 가면 원형 탁자 같은 거 있잖아. 알아? 아는데. 이렇게 돌려서 먹잖아. 몰라? 근데 요 A, B, C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앉을 거란 말이야. 원형 탁자에. 응? 앉는 경우 수 몇 가지야? 몇 가지라고 생각해, 유진아? 세 명을 저 원형에다 앉히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냥 뭐 새로운 거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생각해봐.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아, 몇 가지 나오냐고. A, B, C 세 명이 저 원형에 앉는데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 나와? 아니, 대답을 해. 몇 가지가 나와? 아니, 뭘 고민하지 말고 틀리니까 틀린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너희가 배운 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 예진아, 몇 가지 나와? 이게 고민할 거야? 아니, 왜 얘기를 안 하는 거? 몇 가지 나오냐고. 너 6개요. 그치, 6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순열을 배웠으면 6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야. 당연하지. 왜?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 2가지,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 1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 6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다 써보자 이거야. 6가지를 다 써볼게. 6가지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써보자. A, B, C. 하나씩 얘기하면 돼. 시계 순서 방향대로 갈 거야. 시계 방향대로. 시계 방향대로. 여기서부터 쓸게. 뭐 있어 또? 아니, 6가지라면 그 6가지 지금 다 얘기해보라고. 뭐 있어 또? A, C, B. 시연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B 뭐라고? A, C. 그 다음 다 얘기해 나머지. 또 B, C, A 또 C, A, B. 그리고 C, B, A.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6가지인데 이게 실제로 6가지가 아니라는 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6가지가 아니다. 왜 6가지가 아닌데요? 봐봐.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겹치는 게 있어. 겹치는 게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이랑 몇 번이랑 똑같을까? 만약에 내가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은 거라고. 돌려서 똑같아지면 얘를 어떻게 해볼까? 얘를 돌려볼까? 얘를 이렇게 돌려보자. 얘를 한 120도 정도만 딱 돌려볼게. 딱 돌렸어. 그러면 얘가 되는 거 아니겠어? 120도 정도 돌리면 얘가 되는 거 아니겠어? 알아? 그러면 1번이랑 5번은 똑같은 거네 사실상. 그치? 그리고 또 뭐랑 똑같아? 얘기해. 1번이랑 5번이랑 똑같아. 또 뭐랑 똑같아? 몇 번이랑 몇 번 똑같냐? 진도 안 나갈 거야. 빨리 찾아. 몇 번이랑 몇 번 똑같아? 응? 4번이랑 몇 번? 뭐라고? 맞아. 4번, 5번, 1번이 똑같잖아. 4번, 5번, 1번이 똑같아. 왜? 얘를 또 돌리잖아. 얘를 또 120도 또 돌리잖아. 그럼 얘가 돼. 그러니까 얘를 또 돌리는 거야. 얘를 또 돌리면 얘가 돼. 그러면 2번, 3번, 6번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 알겠어? 알아 몰라.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2번, 3번, 6번
6번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해야 돼? 예진아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해야 돼? 네. 맞아, 2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가 2가지라고. 2가지. 봐봐. 이 원순열은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결국 관계를. 만약에 내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방에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벽면에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창문이 있다고 하자. 알겠지? 저 창문이 있는 순간에 답은 3명이 원탁에 앉는다고 했을 때 6가지가 얘는 6가지가 된다? 2가지가 아니라. 또 다시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창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냐고. 이제 알아?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창문이 있으면 얘랑 같을 수가 없어. 어디 갔어? 1번이랑 몇 번이야? 아까 5번이랑 똑같았지? 달라. 왜? CB는 창문이 보이지만 A는 창문이 안 보이잖아. 전혀 다른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핵심은 관계만 따진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한 관계만 따지는 거를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서 똑같으시면 똑같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 생각이 들어? 한번 해볼까? 이번에 늘려볼게. A, B, C, D가 있는데 원형이 이렇게 나열할 거야. 4명을.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24가지가 아니겠지. 그럼 과연 몇 가지일까? 24가지가 아니라. 원래 4, 3, 2, 1에서 24가지 4팩토리얼이 나와야 되는데 4팩토리얼이 아니라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몇 가지?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지 원순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몇 가지가 나올까? 계산했어? 몇 가지 나와? 응? 맞아, 얘는 6가지가 나와. 그럼 이게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나는 2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가지. 책에는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것만 나와. 근데 나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관점이 2가지다. 첫 번째는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왜 6가지냐면 봐봐. 처음에 3팩토리얼이잖아 얘가. 처음에 얘가 3팩토리얼이었잖아. 그럼 6개가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텐데 각자 겹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얘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냐고. 3개가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얘랑 똑같은 것도 3개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요 3개가 똑같고 요 3개가 똑같다. 아, 그럼 곱하기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구나. 왜? 3개가 1개가 된 거잖아. 3개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된 거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하는 거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거지. 그럼 겹치는 게 몇 개나 존재할까? 4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왜? 4가지 써볼까? 어떻게 해서 4가지가 있어? 봐봐. 여기 A, B, C, D. 봐봐.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조금
돌리면 되잖아. 또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B, C, D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가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경우의 수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한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네.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경우로 신경을 써야 되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맞니? 그래서 원순열을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n-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래. 이게 무슨 뜻인지도 이해조차도 못하고 공식으로 외운 친구들은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냥 단수 문제밖에 못 풀어. 왜 n-1 팩토리얼인지 알아야 돼. 왜 n-1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에서 겹치는 게 n개가 있으니까 n분의 1로 줄여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 원순열을 야 순열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원순열을 순열로 한번 바꾸자 하는 게 내 얘기거든. 잘 들어봐봐. 실전에서 이게 더 유용하게 많이 쓰일 거야.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교과서 상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하면 머리가 뭔가 뽀개질 것 같아. 헷갈리고. 잘 들어봐. 되게 편해. 왜? 우리는 순열이 훨씬 편하잖아. 원순열은 뭔가 새로운 거니까 낯설고 순열은 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가 있잖아. 네 명이 있는데 아니 A가 어딘가에 앉겠지. A가 앉혀요. 처음에 들어와서 나 어디 앉을까 정해야 되잖아.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처음에 A가 딱 어디 앉지 정해야 돼. 어디 앉을까 정해야 돼. 정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응? 뭐라고? 몇 가지야? 네 가지 아니지. 처음에 A가 앉을 때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한 가지야. 여기를 앉아도 똑같아. 여기를 앉아도 똑같아. 여기를 앉아도 똑같고 여기를 앉아도 똑같아. 왜? 아무도 안 앉은 상태잖아 지금. 아무도 안 앉은 상태니까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수는 한 가지야. 그러면 A가 앉았어 어디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B, C, D를 앉히면 되잖아, 그치?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A가 앉는 순간 마치 여기에 유리창이 생긴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유리창이 생긴 것처럼. A가 앉았으면 B는 세 가지, C는 두 가지, D는 한 가지. 해서 똑같이 뭐가 나와?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문제마다 달라. 내가 아무리 이게 조금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만 알면 안 되고요. 다 알아야 돼. 다시 지금 정리해보자. 머릿속으로. 이해했잖아. 외우고 반복하는 거야. 미친듯이. 하자. 원순열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원형에 나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에 나열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해. 근데 원순열에서는 결국 관계만 물어보기 때문에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아지는 거야. 다시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겹치는 걸 제거해주는 방식이야. 오케이? 겹치는 걸 제거해주는 방식이야. 두 번째는 원순열을 물로 바꿔 순열 문제로 바꾸자 이거야. 어떻게? 한 명을 앉혀. A, B, C 중에서 A 어딘가 앉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명 앉혀. 근데 얘가 처음에 앉을 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B가 왔어. A랑 친하면 여기 앉고 싶겠지. 근데 A랑 뭔가 싸웠어. 여기 앉고 싶단 말이야. 가까이 앉기 싫어.
여기 하면 되겠지.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A랑 얘는 얘는 커플이라고 하자. 얘는 왼손을 뻗어야지 A랑 손을 잡을 수 있는데 B가 여기 앉으면 오른손을 뻗어야지 A랑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지. 정리가 됐니? 거기다 원순열 적어보자. 프린트나 서로 다른 n개를 의미부터 적어볼까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는 이렇게 쓰죠. n 팩토리얼 곱하기 n분의 1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써야지. n-1 팩토리얼. 코멘트 한번 적어볼게요. 원순열은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고 외우면 안 돼요. n을 왜 나누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n을 나누는 이유는 뭐야? 돌리면 중복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야. 다시 회전하면 편한 대로 써. 회전시키면 중복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n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 누군가 먼저 앉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순열로 바뀌게 된다. 단순 순열로 바뀌는 거야. 그냥 순열로 바뀐다. 원순열이 순열로 바뀐다. 어떻게 쓰든지 너네가 납득이 가도록 쓰면 돼. 나도 이거 글자를 맨날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의미를 기억하는 거지. 원순열이 순열로 바뀐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단순 순열로 바뀐다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써. 원순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써도 되고 돌리면 똑같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의미를 알고 있냐야. 됐니? 1번 문제는 4명 있지. 4명인데 4명이서 그 경우의 수를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 우리 방금 외웠어. 결과 6가지라고 했지. 그 6가지 결과를 한번 써보세요. 좀 이따 풀어. 표시만 줄게. 첫 번째 문제는 그 6가지인데 그 결과 6가지가 뭐가 나오는지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6가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6가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좀 이따 해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두 번째 문제. 원탁에 몇 명 있어? 6명의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딸, 너, 선, 6명. 오케이. 요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없어. 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좀 하긴 했는데. 보자. 6명 여기다 앉힐 건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 먼저 해결하라고 했었잖아. 경우의 수에서. 그럼 조건 먼저 해결하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앉게 만들자. 하나, 둘, 셋, 넷, 다 6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보게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앉히자고. 조건 있으면 조건 먼저 해결해 주려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주보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고. 어? 6가지. 몇 가지요? 아니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금 안 앉힐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힐 거야. 알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아직은 이 4명은 아직 안 앉을 거야. 어르신 먼저 앉아야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먼저 앉힐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야.
한 가지야. 왜요? 아까 말했잖아. 원수량을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아지는 거라고. 할머니가 여기 앉고 할아버지구나. 할아버지가 여기 앉고 할머니가 여기 앉았어. 마주보는 이 마주본다는 게 이렇게 앉아야지 마주보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기 앉고 할머니가 여기 앉고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거랑 할머니가 여기 앉고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건 똑같이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A가 앉을 거야. 내 자리 비어 있을 때 그 내 자리 비어 있는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라고. 아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똑같잖아.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 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할머니 앉히지 말고 할아버지만 앉히자. 할아버지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인 건 납득하지. 할아버지만 먼저 앉을 거야. 야 할아버지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무슨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 건데 돌려서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다. 그럼 할머니가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왜 한 가지야? 아니 마주 봐야 된다며. 마주 봐야 된다며. 무조건 한 가지겠지. 됐니? 그럼 이제 아빠 앉히자. 아빠 앉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순간 아빠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가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되겠다. 그리고 맞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진도 이거는 프린트로만 나갈 거야. 책 그거 있잖아. RPM이라는 개념을 너네 싹 다 숙제야. 내가 원준일 진도 나가잖아. 싹 다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미리 해놔. 다음 주간에 빡세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문제. 여기 프린트한 문제만 그대로 이해를 하면 책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래? 이웃하래.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웃하게 만드는 건 하나로 묶어야지. 그럼 몇 명을 안 치는 거야? 하나로 묶으면? 어디 갔어? 5명. 5명을 안 치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로 묶으면. 그치? 우리 이웃하는 거 했었어. 그럼 하나로 묶었으니까 앉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한 거 앉는 경우 수는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앉는 경우 수는 4패까지. 24가지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왜? 실제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웃해서 앉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자리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리가 바뀌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 그치?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몇 가지 곱해야 돼? 곱하기 2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4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됐니?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너네들이 문제 한 번 좀 풀어볼게.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고 6문제까지 다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풀어줄 거야, 풀이 다. 걱정하지 말고. 정오각형에 10명이 이렇게 앉는데 이게 원도 아니다. 이제 오각형이다. 오각형에 앉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물어봤네. 봐봐. 먼저 저거 하기 전에 조금 간단한 도형부터 먼저 해보자. 정삼각형부터 해볼까? 정삼각형을 해볼게. 잘 들어봐.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다 풀어볼게. 아까 두 가지 관점 얘기했었죠? 첫 번째, 그냥 단순 원순열을 이용해 볼게. 어떻게 볼 거냐면 얘가 삼각형이 아니라 원형에 나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형에 나열했어. 원형에 나열한 거야. 원형에 나열했으면 6팩토리얼 곱하기 6분의 1에서 5팩토리얼이 되겠죠. 5팩토리얼이야. 근데 실제 문제는 원이 아니라 삼각형이잖아. 그치? 미안해. 이렇게 풀지 말자.
원순열을 미안해 다시 볼게. 삼각형에 안 치는 거잖아. 원순열을 이용해 볼게. 원순열의 개념이 뭐야? 겹치는 거를 없애준다라는 게 원순열의 핵심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겹치는 걸 없애자. 만약에 내가 그냥 나열하면 6명을 그냥 뭔가 조건이 있다고 옛날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얼이야. 근데 원형일 때는 겹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1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정삼각형에서는 똑같이 6분의 1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잘 생각해봐. A가 시계 방향으로 할게. A, B, C, D, E, F라고 할게. A, B, C, D, E, F랑 A, B, C, D, E, F랑 나머지는 안 쓸게. 귀찮아. 순서대로 A, B, C, D, E, F야. 얘랑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원순열일 때는 A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삼각형이랑 원형이 있을 때는 얘랑 진짜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정삼각형에서는 얘랑 똑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다는 거 알겠어? 달라? 다르다는 거 모르겠어? 몰라? 알아? 달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제가 책상 밑에 막 무기 총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미리 해놓은 다음에 폭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쏘고 그러잖아. 얘가 여기 모서리를 만지려면 모서리에 놨다고 하자. A가 여기에 모서리를 만지려면 왼쪽 손으로 만져야지 모서리를 만질 수 있는데 얘는 오른쪽 손으로 모서리를 만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랑 얘랑 달라. 그럼 또 보자. A, B, C, D, E, F. 얘랑은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다르지. A 관점을 생각을 해봐. A에서 모서리를 만지려면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되는지 왼손을 써야 되는지 신경을 써보란 말이야. 얘는 왼손을 쓰면 얘는 오른손이잖아. 야, 앞을 이쪽을 방향으로 보고 있겠지, 당연히. 우리 음식 먹으려면 탁자를 앞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얘랑 달라. 근데 얘랑 어때? 똑같지, 그치? 얘랑 똑같다는 거 알겠어? 잘 들어봐봐. 얘랑도 똑같겠지, 이제. 얘랑 똑같고. 다 그리고 귀찮다, 진짜. 잠깐만. 여기 얘랑 똑같고 얘는 다시 또 얘랑 똑같아.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원형이었으면 이 원형이었으면 잘 들어봐봐. 원형이었으면 얘 6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서 6분의 1을 곱해야겠어.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몇 개가 똑같은 거야? 다시 6개 중에서 몇 개가 겹쳐?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6개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2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6개라고 하지 말고 2가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6개가 2가지로 바뀌잖아. 왜냐면 이 3개가 겹치니까.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 거야? 3분의 1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알겠니? 근데 봐봐. 두 번째 관점으로 풀어볼게. 두 번째 관점.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관점은 뭐야? A를 먼저 앉히자고. A 어딘가에 앉힐 거잖아. A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예진아,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아무도 안 앉았어. A만 앉을 거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죠. 얘 아니면 얘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 얘는 얘랑 똑같고, 그치? 얘랑 똑같으니까 2가지밖에 없어.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2가지가 A 앉혔어.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A에 안 쳤는데 6명이 남았어? 5명 남았죠? 그럼 그 5명을 안 치는 경우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겠네. 그래서 얘는 120 곱하기 2하니까 240. 근데 얘도 3 하면 720이거든. 72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몇이야? 24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똑같아져. 근데 둘 다 알아야 돼. 하나만 알면 안 돼. 절대. 둘 다 알아야 되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 건 아무래도 난 두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편할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볼게. 한 번만 더 하고 이거 먼저 풀어보자. 이등변 삼각형이 보자.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볼까? 8명이 안 칠 거야. 두 번째 관점으로만 그냥 풀어볼게. 두 번째 관점으로만. 시간이 없어서. A가 어딘가에 앉아야 되잖아.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A가 처음에 왔어. 어딘가에 앉을 거잖아.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르죠? 여기 앉나 다르죠? 여기 앉나 다르죠? 여기 앉는 거 다르지, 그치? 겹치는 거 한 번도 없어. 얘는 똑같은 거 있어 지금까지? 없어, 그치? 달라 다 다르네, 그치? A가 앉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8가지네. 그리고 나머지 7명 앉혀야 되니까 그냥 7팩토리얼이 됩니다. 알겠어? 얘는 겹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문제 돌아가서 볼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 정사각형이야. 아 맞다 얘들아, 그 팩토리얼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실제로 막 8팩토리얼, 9팩토리얼도 답에서 너네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 거기서 팩토리얼로 답이 안 나와. 계산 한 값으로 나와.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계산해야 돼. 그럼 몇 명이니 얘는? 12명이네. 그럼 A 먼저 앉혀보자. A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A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네. 3가지죠? 그럼 나머지 11명은 이제 원순열 다 깨진 거야. 그치? 그래서 11 팩토리얼이 되겠다. 됐니? 그럼 요거 3번 문제 풀어볼게요.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일 거고 10명이었나? 그러면 나머지는 9팩토리얼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계산해보세요. 나는 외워서 알고 있긴 한데 너희들 계산해봐. 자꾸 해봐야 돼. 됐니? 그러면 지금부터 6번까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다 해보죠. 풀었던 것도 다시 풀어보고 안 풀었던 것도 다 해보고 해보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졸려? 널 위해서 문제 이것도 만든 거거든. 엎어나 6가지 나오잖아. 다 그 6가지 적으라고. 중복되는 거 싹 다 제외한 다음에 그 남은 6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 6가지 적으라는 거야. 여섯 가지 구체적으로 다 적으라고. 겹치는 거 있으면 안 되지. 그 6가지 중에서 돌려서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돼.
안 적을 거예요, 6가지.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봐야지. 안 늘잖아. 그러면. 그냥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 아, 2번 하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이건 왜 붙인 거야? 안 나와. 안 나와서. 그거 아닐까? 무슨 병 있는데 너무 아픈데요. 내가 했던 말들을 잘 떠올려봐. 그러면 그 6가지 적는 게 헷갈리지 않아, 절대. 내가 아까 이거 6가지 어떻게 적어야 돼? 하나 안 치면 나머지는 다 순열이 된다고 그랬잖아. 조금 되는 거 아니야? B, C, D만 순서 따르다 바꿔서? 그치?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A를 딱 안 치면 6가지가 나오잖아. A를 고정시켜. 그리고 나머지 B, C, D만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럼 B, C, D 순서 바꾸는 경우가 6가지니까 6가지가 나오겠다.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덥지. 이렇게 일단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시간이 많지 않아. 5분 정도만 더 풀 테니까 빨리 해보세요.
계산해야 된다니까. 9팩토리얼도. 자꾸 계산해봐야지 외워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2분만 더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개념 프린트 복습 뒷부분에 2개씩 주거든. 꼭 하세요. 안 해오면 시험 안 온다. 하고 끝나고 시험 보고. 하죠. 5번, 6번 하고 빨리 끝낼게. 보면 6가지 색깔이 있는데 7가지 색깔이네.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슬을 꿰다라는 게 이거잖아. 팔찌를 만드는데 여기서. 근데 요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요렇게 원형이 있는데 아니 여기 안쪽에 살짝 걸치나 여기 7개가 이렇게 있나 뭔가 똑같은 거 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계산은 어떻게? 7팩토리얼이고 겹치는 게 7개 있으니까 결국 6팩토리얼인가? 생각이 들 거야. 6팩토리얼인가? 6팩토리얼 720이죠? 근데 6팩토리얼 답이 아니야. 그래서 왜? 720이 답이 아니네. 왜 720이 답이 아니냐면 여기에는 겹치는 게 더 존재해서 그래. 팔찌기 때문에 그래. 팔찌. 예를 들어서 보자. 우리가 그냥
숫자로 쓸게. 1, 2, 3, 4. 이렇게 앉는 거랑 1, 잘 봐봐. 3, 4, 1 이렇게. 그러니까 원순열이야. 원순열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앉는 거나 이렇게 앉는 거는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응? 원순열의 입장에서 얘랑 똑같아 달라?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라 똑같아 달라? 어? 어? 똑같다고? 뭐야, 나 봐준가? 미안해. 미안. 1, 2, 3, 4. 이거 똑같아 달라? 아니, 돌리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원순열은. 둘이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달라. 돌려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야. 얘는 다른 거야. 원순열의 입장에서 다른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여기에 걸친다고 생각을 해. 걸쳤어. 그럼 팔찌가 되겠지. 걸치면 팔찌가 되겠지. 다시 물어볼게. 둘은 똑같은 팔찌야? 다른 팔찌야? 잘 생각해봐. 똑같은 팔찌야? 다른 팔찌야? 똑같은 팔찌야. 왜? 팔찌는 내가 이쪽으로 손을 집어넣나 여기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나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팔찌야. 그러니까 6팩토리얼 하고서 또 뭘 더해야 돼? 2분의 1까지 더해줘야 된다.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답은 360까지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순열 핵심은 n-1팩토리얼이 아니에요. 겹치는 걸 내가 줄여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겹치는 걸 파악하고요. 겹치는 거를 줄여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해볼게. 색칠하래. A, B, C, D, E, F. 이거 빨리 끝내자. 시간도 없네. A부터 색칠하자. A부터 놓자. A를 놓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치? 아니 여기다 하나 뭔 차이야? 그러면 이제 B를 놓을 거잖아. A를 어딘가 놨어. 그러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A를 여기 위쪽에다가 했다고 하자. A 색깔을 색칠했다고 해. 그럼 맞은편에 뭔가 색칠할 거야. 잘 들어가고 어려워. 맞은편에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야. 그치? A 맞은편에 내가 색칠을 정해야 되잖아. 색깔을 뭔가 그 색깔을 정할 수 있는 건 5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요 2개가 지금 색칠이 된 상황이지. 지금 위에랑 아래랑 색칠이 된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옆면에 색칠해야 되잖아. 옆면. 근데 옆면에 색칠하면 위에서 보면 여기를 색칠할 거잖아. 근데 요거 색칠하는 거는 결국 4명이 원형의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지 않을까? 4명이 원형의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해야 돼? 3팩토리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30까지가 답이 정리해보세요. 집에서 복습해보고